2009년 헝가리 국정원 산하비밀조직 NSS의 최정예 요원 현주는 부국장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너 단독 임무가 있어. 너의 임무가 성공한다면은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야. 암살 대상은 누굽니까? 윤성철. 북한 최고인민위원장 말입니까? 그건 바로 북한 최고인민위원장을 암살하는 일이었는데요. 자격수 배치는 삼각 포인트가 이중으로 겹쳐지는 곳들을 확보했습니다. 저기는 건물 자체를 봉쇄할 예정입니다. 무거운 중압감을 안고 작전에 돌입하는 현준. 최종 보고 상득이 완료. 준비 완료. 광장에 나타난 북한 위원장을 조준하고 에이스답게 단발에 명중시키는데 곧바로 현준의 뒤를 쫓는 북한 호위팀. 호위팀장의 총에 맞은 현준은 안가로 피신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총상을 입어서 단독 탈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외면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요원 수칙을 준수하라는 것뿐이다. 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준은 믿었던 조직에 배신해 총상보다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꼭 살아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현준. 단독 탈출을 시도해보는데 놈의 위치가 파악됐다. 끈질기게 현준을 쫓아오는 북한 호위팀. (1대1) 데스매치. 총상 때문에 밀린 현준은 사력을 다해 도주해보지만 끝내 죽을 듯한 혼돈 속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본래 707 특임대 소속 군인이었던 현준은 대학원에서 국제안보 관련 수업을 듣고 있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지각한 현준은 조용히 들어서는데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게 누굽니까? 부스인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현준과 달리 당당히 나서는 여학생. 군산복합체 배우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삐딱하게 보는 음모론자들 억지 아닙니까? 대학 잡지 표지모델 같은 여신 승희였죠.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이 본격화된 건 승희는 자신을 음모론자 취급한 현준에게 야무지게 반박하고 이 시나리오를 보고도 음모론자들이 억측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거나 무식한 판단 아닌가요? 말문이 막힌 현준은 시선까지 겸비한 승희에게 도리어 반하고 맙니다. 이후 현준은 승희에게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 하지만 아니, 아까 우리 강의실에서 철벽치는 승희. 그래도 사랑에 빠진 현준은 혼자 김칫국을 원샷하고 학교는 어떻대? 조만간에 형수 생길 것 같다. 특임대의 고된 훈련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 현준의 곁에는 라이벌이자 절친인 사우가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알파 승. 링글맞게 져주기도 하며 사우와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고 이걸 너무하시네. 얼마나 어려운 건데 말입니다. 중대장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여기는 듯하지요. 며칠 후 걸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현준은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당차게 나서보는데 44일간 페르시아만에서 발발한 전쟁을 말합니다. 네, 좋아요. 이 걸프전에서 암기는 뛰어나지만 핵심을 빗나간
투머치 톡. 사상자의 경우에는 30만 명 부상, 15만 명 실종, 다국적 연합군의 피해는 극히 작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프전의 의미를 억지로 외운 숫자로 파악하고 있는 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무식한 짓이라고 봅니다. 잘 보이긴커녕 쪽만 팔린 현준. 액션. 저기요. 왜요? 나 이렇게 무식한 놈 아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직구로 나가보는데 차나 한잔 합시다. 차만 씹어서 노닥거리는 거 체질이 안 맞아서요. 술이면 모를까? 아 땡큐. 뜻밖에도 첫 데이트를 하게 되지요. 원샷. 와, 술 진짜 세네. 야, 어떻게 이제 좀 나에 대해서 알만해요? 나 그때 강의실에서 발표한 거 그 진짜로 외운 거 아니에요? 사실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외우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현준.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 080-334-2888 바코드 넘버는? 99-064. 자신에 대해 알려주며 승희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데 놀랄 일이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안 마셔요? 아니 난 좀 마시려고 했어요. 이봐요. 문 닫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라진 승희. 아까 계산하고 갔는데. 그날 이후 승희는 수업에 오지 않고 현준은 교수에게 승희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때 왜 그 여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청강생이었어요. 이름 모를 청강생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해집니다. 정체가 뭔데? 뭐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사오는 그런 승희에 대해 안 좋게 말하지만 아니 뭐 그런 기집애가 다 있냐? 너같이 어리버리한 놈 들고 홀리고 다니는 꽃뱀이 틀림없다. 현준은 그저 아쉽고 속상하기만 하지요. 그날 밤 선배님 한 3년 됐나? 고향 선배 상현을 만나러 간 사우. 형님 사업은요? 요즘 IT 쪽 경기 좋다면서요. 출세한 걸로 따지면 검사는 정훈이하고 형님이 최고 아닙니까? 상현의 직장 후배라는 진아를 만나고 첫눈에 반하는데 여기야 여기 이 친구 이름은 한진아. 야야야야, 진아는 바로 현준이 반했던 승희였습니다. 우리 회사 기획실 팀장. 말처럼 미인은 처음 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현준은 시련의 상처에 빠져 있는데 아까 우리 강의실로 현준아! 현준아! 친구 아니랄까봐 너야말로 형수님이 생기게 됐다. 김칫국부터 드링킹하는 사우. 6개월 안에 내 여자 만들고 1년 안에 국수 먹게 해준다. 귀찮게 하지 말고 자빠져 참이나 서라. 이 형님이 위로주 살 테니까 나가자. 싫음 말고. 뒤늦게 현준을 위로해 주기로 하고 나가주면 이다. 부대에서 무단 외출한 둘은 클럽을 찾는데 친구랑 같이 하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아이씨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은 현준. 좀 약해 놀다 가라. 심기가 좋지 않았던 현준은 참교육 시전했다가 패거리로 맞닥뜨리고 빠른 판단력으로 도주하지만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사우는 결국 잡히고 맙니다. 쥐새끼가 궁지에 몰렸냐? 이 사건으로 연병장 50바퀴를 돌게 된 사우. 누구야? 그리고 현준. 내가 너 구해주려고 중대장한테 왔던 거 아니야, 새끼야. 왜 얘기했어? 둘은 투닥거리면서도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며 한층 더 가까워지고 그날 밤 중대장은 수상한 남자들을 데리고 문 닫아라 이놈아.
사오와 현준을 찾아가는데 이후 이들이 끌려간 곳은 흡사 실험실처럼 생긴 곳이었죠. TTS 투여 완료. 근육 수축과 호흡 곤란이 시작됐습니다. 진사오, 그 작전 지역과 내용에 대해 말해라.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 1시간 뒤에 펜토탈 주입해. 사우의 고향 선배 상현과 승희였습니다. 펜토탈. 그런데 펜토탈에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저 친구 눈 뜨고 있기도 힘들 겁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정체불명의 투약을 견뎌내는 현준. 의지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펜토탈 투여량 늘려. 괜찮을까요? 이번 작전에서 네가 받은 임무가 뭔지 말해. 한계를 넘어서면 죽을 수도 있다. 상현의 경고가 무색하게 기어이 장치를 뜯어내고 그런 현준을 유심히 지켜보는 남자. 자신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살기 어린 눈빛으로 경고하는 현준. 이내 주변인들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곧장 사우를 구하러 가는데 드디어 탈출하나 싶었던 순간 괜히 힘들 빼지 마. 또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그제야 나타나는 조직의 상급자. NSS에 온 걸 환영한다. 국가 안정국이라고도 하지. NSS는 이미 오랫동안 두 사람의 전투력을 검증해왔다. 사실 지금 벌어진 일은 국가안전국 NSS의 테스트였다며 두 사람이 결단을 내리면 이 시간 이후 두 사람은 현장 투입을 위해 6개월간 특수 훈련을 받게 된다. 잘 판단하고 결정해. 일종의 입사 제의를 하고 떠나지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결국 NSS 입사를 선택한 현준과 사우. 눈에 힘들 좀 풀어. 본부에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 눈가에 힘 좀 빼. 상사로 등장한 상현과 승희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NSS 대테러 실장 박상현이다. 황태성입니다. 양미정입니다. 이쪽은 최승희 팀장이다. 사실 승희는 대학원생도 IT 기업 직원도 아닌 프로파일링 전문가야. NSS의 프로파일러였고 잠시만. 현준은 승희가 자신을 탐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지요. 김현준 씨에 대해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사우도 믿었던 고향 선배 상현을 원망하지만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이렇듯 가까운 사람도 속여야 하는 곳이 바로 NSS였습니다. 나도 다 겪었어. 고생했다. 내용이 어땠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준과 승희 사이엔 불편한 긴장감이 흐르고 NSS 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이미 교육과정을 통해 숙지했을 겁니다. 승희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팀장으로서 주의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그럼 부국장님 뵈러 나가죠. 고생 많았죠? 이후 승희는 사우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고 다 이해합니다. 현준과 사우는 같은 여자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국장을 만나러 갑니다. 식사가 입맛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저 좀 가르쳐주세요. 부국장 집에서 식사를 한 후 2차에 온 팀원들. 사모님은 부국장님 무슨 일 하시는지 전혀 눈치도 못 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지독한 양반이야. 하지만 상사 얘기엔 관심 없는 현준. 최종 판단은 오영규 실장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결국 쫓아나가 2차전을 벌입니다. 나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했다면서요. 뭡니까 그게? 사람 농락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초 기질 있는 것처럼 건들거리는데 과거의 상처나 어두운 기억을 위장하기 위한 허세일 뿐이라는 거. 첫눈에 반해 날 좋아한다는 거. 근데 어쩌죠? 김현주 씨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주는 자신의 상처를 알아본 승희에게 더욱 끌리고 사실 현준에게 끌렸던 승희도 결국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현타 온 듯한 승희. 잠깐 나 좀 봐요. 현준을 옥상으로 소환하는데 김현준, 내가 만만해? NSS는 요원간의 사적인 감정 절대 용납 안 되는 조직이라는 거 명심해. 저기 잠깐만 팀장님. 내가 왜 NSS에 들어온 줄 알아요? 그냥 난생 처음으로 재밌다고 느꼈어요. 현준은 이 일이 운명이란 생각으로 몰두하듯 승희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목숨만 걸면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강의실에서 당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만만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승희는 현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열립니다. 가만히 그댈 나의 모습뿐일 텐데 잊을 수도 없어서 사랑하는 일. 그날 이후 은밀한 사내 연애를 시작하는 둘. 아, 이거 좀 마저 하고.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우. 현준과 집 데이트를 약속했던 승희를 찾아가고 무슨 일로? 그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그래서. 이를 본 현준은 예상치 못한 사우의 행동에 놀랐는데 때마침 걸려온 전화. 본부 호출인데. 야마모토 다카시 테러 위험 인물로 분류 관리원 인물이야.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마지막으로 확인된 테러는? 테러리스트 타카시를 추적하는 것.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면 입국을 거부하든가 입국 조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입국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돼. 두 사람이 입국 목적, 접촉 대상, 체류 기간 동안의 예측 동선을 파악해. 현준과 사우는 곧장 타카시를 미행합니다. 청계천 주변을 수상하게 살피는 타카시는 이후 도박을 즐기러 카지노에 가는데 정원 맞은편에 끝에 있는 바크라 테이블. 먼저 온 승희가 타카시에게 접촉하고 플레어 제로, 뱅커 내추럴 A, 뱅커 윈. 갈 때 욕 갔다 와. 승희의 미인계에 홀랑 넘어가는 타카시. 하지만 현준과 사우는 룸으로 들어간 승희가 마냥 걱정되고 불안한데 사키니 샤워 아비때. 능숙하게 타카시를 욕실로 보내버린 승희. 그 사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삽입하고 정보를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이 날 지원하면 돼요. 다음날 열심히 연인 행세를 해주며 타카시의 공범에 대해서도 알아내려 하는 승희. 접선 지점 정할지도 모르니까 통화 내용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순순히 끌려오는 듯했던 타카시가 갑자기 돌변하고 절체절명의 순간. 괜찮아요? 빨리 가. 현준과 사우의 등장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W345 2234 타겟 포착. NSS는 황급히 도주하는 타카시를 쫓기 시작합니다. 타겟이 성수역 안으로 진입한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간 타카시를 거침없이 쫓는 현준. 하지만 그 사이
누가 먼저 타카시를 살해해 버리는데요. 때마침 유유히 사라지는 검은 정장의 사내. 기억하시나요? 프롤로그에 나왔던 북한 위원장의 호위 팀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NSS 과학수사실장이 타카시를 부검하고 프로 중에 프로 솜씨야. 상현은 살인범이 타카시의 공범일 거라 추측하는데 테러 대상은 파악됐나? 아직 테러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테러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다카시 추적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주는 느낌적인 느낌을 말했다가 임무에서 퇴출당하고 맙니다. 정말 손 떼고 있을 겁니까?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현준. 나 대선 후보들 경선 유세 일정 좀 알아줘. 대선 후보들의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 조명호 의원의 청계천 일정을 발견하고 곧장 청계천으로 향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야. 그러면 어딜 것 같냐? 바로 저격 포인트를 발견하고 난 저기다. 나도 같은 생각했어. 현준아, 잠깐만. 승희도 그런 두 사람을 은밀히 지원하는데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저기 좀 당겨봐. 순간 저격수 발견. 후력 빌딩 옥상 엑스트 와이어 포인트. 간신히 사살하는데 성공하지만 분명 백업이 있을 거야. TK1, TK2 현위치 고수하고 2차 저격성은 대비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번째 저격수 등장. 서야! 그런 불안한 믿음입니다. 몸을 날린 현주는 가까스로 조명호의 목숨을 구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저격수 등장. Take a look. 현준을 노리듯 지켜보는데 Mr. Black. You got it. I'm on my way. 자신에게 닥친 어둠의 그림자를 모르는 현준.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성취감 속에서 회식을 만끽하고 야, 김현준. 진사우. 나이도 어린 게 말 놓는다고 꼽냐? 2차로 승희의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십니다. 사석에서 말 깔아. 최승희. 승희야. 응? 왜 사오야? 누술 좀 더 사와. 네가 사와. 야, 나 미쳤어. 죄송합니다. 속았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청와대로 불려간 현준과 사우. 현준은 무심코 본 액자에서 뜻밖의 기시감을 느끼는데 현준아, 이런 거 만지면 안 돼. 자세히 볼수록 떠오르는 기억. 김현준. 나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 그건 바로 현준의 어린 시절. 두 분 다 MIT 출신 핵물리학자로 핵 개발을 실용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핵심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부모님의 기억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오십니다. 대통령 가까 오십니다. 갑자기 떠오른 끔찍한 기억이 혼란스러운 현준. 왜 그래? 기억났어. 나 여기 와본 적 있는 건 맞아. 청와대는 분명 어린 시절 부모님과 와본 곳이었죠. 두 분 덕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어요. 대통령이 된 조명호 의원은 고마움을 전하는데 그럼 국정원 소속들인가요? NSS입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NSS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NSS가 처음 창설된 것은 1976년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 개발을 추진했던 거 아시죠? 예. 미국의 눈을 피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일들을 극비리에 진행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NSS의 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지는데
마찬가지로 생각에 잠긴 현준. 내일 뭐해? 일 없으면 나랑 어디든 같이 가자. 다음날 승희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성당에서 자랐어? 저기 보여봐. 현준의 어린 시절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NSS. 나 7살 때 일로 왔다. 중학교 때까지 여기 살았어. 그전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사고 이전의 기억을 찾고 싶은 현준은 신부님. 미카엘. 7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신부를 만나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된 건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어떤 분이셨는지 꼭 무슨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널 여기 데려온 건 시청 직원이고 너에 대한 자료도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뿐. 신부에게서도 알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여기도 없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 성모님, 이렇게 비밀투성이인 사람 좋아해도 되는 거예요? 승희는 공허해야 하는 현준을 위로해주고 그깟 과거 따위 무슨 상관이냐? 접니다. 신부는 이 상황을 곧장 누군가에게 보고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부국장 백산이었습니다. 연락 받으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찾으십니다. 그가 숨기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지요. 핵무기가 완성 단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핵개발에 대해서도 입국탓하는 부국장. 어찌됐건 핵과 관련된 비밀이라는 윤곽만은 선명해지는 가운데 야, 니들 휴가 주랜다. 아이고, 뭐 한 것도 없는 놈들한테 휴가는 무슨... 현준과 사우는 뜻밖의 포상을 받습니다. 넌 뭐 할래? 난 아직 아, 이럴 기회 좀처럼 안 올 텐데. 그렇게 현준은 승희와 둘만의 여행을 계획하는데 그 시각 중국 상하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해에서 현준을 지켜보던 킬러. 여보세요. 김일중 씨. 얘가 노출됐어. 누가 침투했어. 김일중이라는 북한인을 쫓고 있는데요. 김일중을 호위하는 중국인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킬러. 난 힘들 것 같아요. 홍순영 동지한테 기대를 해봐야지요. 아이리스 리스트라는 것을 요구하지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이제 남은 건 홍순용뿐입니다. 김일중의 동지 홍승용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듯한데 노동당 131 지도부 위원 홍승용입니다. 홍승용은 북한의 핵개발 과학자였지요.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입니다. 망명 루트와 시간은? 곧 헝가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헝가리? 지금 휴가 간 사람들 빨리 비상 소집해. 또 오렌지 상황이야. 빨리 소집해. 한편 코드 오렌지를 모르는 현준. この辺に有名な温泉があるって聞いたんだけど、そこを行って左の奥にあります。かっこいい。 승희와 일본에서 둘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미안. 야, 근데 여기 나가는 건 맞는데? 귀여운 소녀 유케와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ありがとう。 아리가또 유키. 그렇게 둘의 사랑은 무르익어가는데 한편 홍승용이 망명을 위해 넘어간 헝가리. 서버로 위장한 사우는 가스가 터진 사이 홍승용을 빼돌리고 특임대 에이스다운 운전 실력으로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 시각 아 맞아, 나 뭐 살 거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여전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현준과 승희. 미치 죽겠네. 나 유치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승희는 내심 화이트데이 선물을 기대하는데 뭐가? 저거 나 주려고 산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우리 사이에? 너도 속옷 안 가져왔어? 센스라곤 1도 없는 현준. 야, 너 혹시 화이트데이 사탕 내가 유치한 거 좋아한다 그랬냐 안 그랬냐? 진짜로? 헌더니? 빈손이야? 그래도 덕분에 전설의 사탕 키스가 등장하고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들려오는 내 얼굴 빛이 더 비상 라인도 꺼두고 휴가를 꽉꽉 채워 만끽하는 현준과 승희. 두 눈에 그대가 흘러도 가만히 그댈 다른 시간에 우린 지금 행복했을까. 꿈 같았던 일본 여행이 끝나고 어떻게 된 거야? 비상 라인 열어두는 건 기본이잖아. 뒤늦게 헝가리 사건에 투입되는데 지금 출발해. 휴가 어디로 갔었어? 현준을 기다리고 있던 사우. 알겠다. 동행한 사람 있었지. 승희.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하고 네 평생을 걸고 사랑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잖아. 그게 승희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사내 연애가 쉽겠냐. 이번 일 마치면 아예 들어앉으려고. 결혼? 사우 씨. 씁쓸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죠. 홍승용 이자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런 거물이 갑자기 망명이라뇨.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망명 요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요원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승희는 홍승용의 진위를 파악하려 하고 늦게 보신 외동딸이라서 정이 각별하다고 알고 있어요. 박사님의 선택으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들은 대통령은 결정을 내립니다. 망명을 허용하겠습니다. 내가 핵무기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과거에 실종된 핵개발 기술도 찾고 싶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던 현준은 종교가 있어? 홍승용과 대화하게 되는데 난 있어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라. 만약 신이 있다고 하면 얻는 건 무한하다. 현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내어줍니다. 명령 떨어졌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열이라는 베스트 드라이버. 사우 덕분에 무사히 따돌린 NSS 팀. 왜 하필 여기야? 사방이 다 들렸는데. 헝가리가 유럽의 배꼽이잖아. 배꼽에서 날면 어디든 가. 파견된 요원들에게 홍승용을 인도하고 그렇게 홍승용의 망명은 성공하는 듯한데 그때 김일중을 죽였던 킬러가 다시 나타나고 이번에도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대체 뭘 달라는 거야?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라. 이미 홍승용의 손을 떠난 후였죠. 뭐야? 아니야 뭐. 홍승용을 살해한 탑급 킬러. 나오는 건 짜치는 열쇠고리뿐. 결국 Hey, Mr. Black, he didn't have it either. I think they took it. 미스터 블랙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돌아가는데 홍승용이 죽은 사실을 모르는 현준. 맛있어? One more glass, please. No. She was just kidding. 승희 사우와 간만의 여유를 만끽하던 중 무슨 전화야? 임무를? 혼자서만 새 임무를 하달받고
마침내 프롤로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홍승영이 죽었다. 북쪽의 보복이라고 추정된다. 너 단독 임무가 있어.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야. 그 사이 사우는 승희의 마음을 조심스레 떠보는데 현준이하고는 언제부터 가까워진 거야?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부국장님 집에 갔던 그날. 그날 밤 첫 키스를 했거든. 돌아오는 건 마상뿐. 술로 잊어보려 하지만 부국장님 집에 갔던 그날. 그날 밤 첫 키스를 했거든. 그럴수록 선명해지는 감정. 그댈 불러도 사우의 마음도 결코 작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랑했다면 이를 모르는 현주는 무슨 인문데 혼자야. 별거 아니야. 인물을 숨긴 채 승희와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Please pick a card. The wheel of fate is in perfect position. No, it's okay. I already heard what I wanted to hear. 내일 새벽이야? 걱정하지 마. 금방 갔다 올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승희와 현주 씨. 마상 2만배 사우. 다음날 결국 단독 임무를 하러 나간 현준. 암살 대상은 누굽니까? 윤성철. 북한 최고 인민위원장 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ICBM. 북한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 직전으로 구소련과 비밀 회동을 앞두고 있었죠. 북한이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질 않나.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중차대한 임무에 현준이 작전지로 향한 그 시각. 현재 부다페스트에 와 있는 호위 천궁 요원은 저를 포함해 총 20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호위 등급을 1등급으로 올린다. 암살 기도가 있을 거란 첩보가 있어. 이미 암살 첩보를 받은 북한. With the building? Here you are.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헝가리 경찰과도 공조하고 저격수 배치는 상가 포인트가 이중으로 겹쳐지는 곳들을 확보했습니다. 저기는 건물 자체를 봉쇄할 예정입니다. 저격수도 배치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기도 저격수 배치해. 현주는 다소 쫄리기 시작하는데 헝가리 정보기관까지 투입됐고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나몰라라 시전하는 부국장. 작전 변경은 없다. 끝내. 승희는 그런 부국장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는데 TK1 단독 임무가 뭡니까? 그냥 좀 기다려봐. 혹시 일이 잘못된 거 아니야? 현주 씨 임무가 뭔지 혹시 아는 거 없어?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Hello. 타이밍 좋게 등장하는 타로술사. The second car left out. Something scary is coming. 그 시절 클리셰로 위기를 암시해주고 곧바로 다가온 결전의 순간. 상황 보고. 상대기 완료. 상황대기 완료. 현주는 저격수를 살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최종 보고. 상대기 완료. 준비 완료. 혼자만 다르게 보고하는 현준. 준비 완료. 전원 현 상태 유지하고 P5 주시 바람. 지금 내리십니다. 뒤늦게 호위팀이 쫓아온 바로 그때 저격에 성공합니다. 부장님 괜찮습니까? 북쪽 비상계단이다. 출구를 찾아. 하지만 곧바로 보복하는 호위팀장. 잡아. 계속 진행해. 혼미한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아 보는데
자, 세워. 겨우 따돌리나 싶었던 순간 경찰에 긴급 수배 요청해. 헝가리 시민의 넘치는 인류의 덕분에 은신처가 발각되고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총상을 입어서 단독 탈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요원 수칙을 준수하라는 것뿐이다. 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현준을 내다버리는 부국장. 결국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현준. 고군분투해보지만 끝내 흐려지는 의식 속 승희와의 기억만 떠오릅니다. 이 동상엔 슬픈 전설이 있대. 다자와 호수에 얽힌 전설을 알려줬던 승희. 다츠코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는데 어느 애틋했던 연인이 마법에 걸려 각자 다른 호수를 지키는 용이 된 얘기였는데, 아니 그 두 사람은 그냥 사랑을 하려고 한 것뿐인데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지금 괴물이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슬프다.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현준 씨도 언젠간 괴물이 될 것 같거든. 우리 그만둘까? 이 또한 이젠 그러고 싶어도 안 되잖아.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그래도 현준이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승희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들은 청와대. 보고서는 헝가리 통신사로 송고된 특종 기사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암살이 우리 측 지시라는 겁니까? 패닉에 빠진 가운데 백산 부국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헝가리에 있습니다. 한가롭게 낚시질 중인 부국장. TK1하고 TK2 지금 어딨어요? 부국장님! 승희에겐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TK2는 몰래 현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위치는 확인됐나? 이미 북한과 헝가리 경찰이 포위된 안가.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살았다. 상황이 안 좋아. 홍순영 인계했던 그 경비행장으로 가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었던 순간 돌변하는 사오. 사오야, 미안하다. 명령이야. 차마 믿을 수 없던 그때 총격전 사이로 탈출하는 현준. 또 현준을 놓친 호위 팀장 철영은 놈을 생포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인내심이 폭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살해버리면 사건 규명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상황이 불안한 오른팔 선화. 그 시각 어떻게 됐나? 실패했습니다. 잠적했습니다. 반드시 네가 먼저 찾아야 된다. 명령을 받은 사오는 혼란해집니다. 현준이를 죽이란 말입니까? 구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야. NSS가 왜 김현준을 버린 건지 알게 될 거야. 사실 사오는 백산의 명령을 거절했었지만 전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군. 최승이 들어오라고 해. 차마 승희에게 떠넘길 순 없었던 것인데요. 윤성철 위원장이 저격으로 사망한 게 사실입니까? 비열하게 사오를 협박한 백산은 이 북쪽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에게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착수해. 김현준 자리 어디야? 내사과 요원들을 시켜 김현준 의원의 모든 비품과 자료를 압수 중입니다. 간첩 활동 혐의입니다. 현준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NSS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준. 접니다. 다 끝났습니다. 곧이어 이 상황을 알게 된 승희는 해외 정보국 오퍼레이터 정인에게 SOS를 치고 부탁할 게 있어. 부국장이 통화한 대상이 누군지 정보 파악 좀 해줘.
통화 대상 중에 혹시 TK1이 있으면 위치 추적도 해줘. 어떻게든 현준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 시각 기찻길 역사의 피신에 있던 현준은 깊어진 청상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다음날 Mentők, gyorsan jöjjenek, azonnal merít egy... 다시 호위총국 요원들이 몰려오는데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움직인다. 움직여. 네. 바로 그때 먼저 기습하는 현준. 현준을 발견한 차량이 돌진하고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지는데 총상 때문에 밀리는 현준. 그런데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승희. 덕분에 도망친 현준은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무차별 헬기 폭격. 혼돈 속에서 끝내 정신을 잃은 듯 했는데 놈을 잡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폴망을 뚫었다. 도주 중이다. 여기 서쪽 출입구. 탈출하려면 여기뿐이야. 이제 남은 건 서쪽 출입구밖에 없어.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텨내는 불사의 현준. 그 뒤를 다시 헝가리 헬기가 쫓고 그 앞을 요원과 경찰들이 막고 있는데 그 옆을 지키던 승희를 모른 채 지나치는 현준. 운전대를 묶어 자율주행 시켜놓고 도망칩니다. 그날 밤 백산 부국장에게 연락해 이유가 뭡니까? 날 버린. 네가 NSS 요원이 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뜨거운 복수를 다짐하는데 내 운명을 당신 마음대로 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승희가 거기 있다. 최승희의 운명도 너와 같을지도 모르지. 그 시각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던 승희는 뜻밖의 침입자를 마주하는데 믿을 수 없는 현준의 등장에 정말로 꿈만 같지요. 윤성철 사망은 북쪽 내부 갈등에 의한 거라고 했어. 아니 내가 했어. 근데 그런 날 버린 거야. 현준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사우 씨가 현준 씨 구하러 온 거 몰랐어? 사우 씨도 지금 여기 있어. 사우는 윤석철 죽음이 남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난 살아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승희를 지키기 위해 먼저 귀국하라 하지만 현준 씨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 혼자 이대로 못 가. 모두가 현준을 버린 순간에도 승희만은 현준의 곁을 선택합니다. 결국 둘은 함께 떠나기로 하는데 기차 시간을 하고 올게. 꼼짝마 그게 앉아있어. 현준이 표를 구하러 간 사이 쫓아온 북한팀.
현주는 재빨리 위장해 광장을 벗어나고 거기서! 나 누구야? 디플로마트 빠져. 황급히 승희에게로 달려가는데 바로 그때 죽더라도 같이 죽을 거야. 승희의 죽음을 믿을 수도 없는 와중에 자신의 죽음에 맞서야 하는 현주는 죽음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비행장에 도착한 현준. 이대로 탈출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오. 사오는 결국 현준이 아닌 조직을 선택하고 현준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맙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사제 공장에서 청년을 만들 때는 대규모 무기 밀수에 대해 조사하는 NSS. 곧 대규모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것 같다. 입항 가능 시기와 선적 장소를 주요 변수로 해서 수색 대상을 좀 좁혀봤어요. 좁힌 거 맞아? 이럴 때 김현준 선배가 딱 있었으면 빨리 해커 미정은 현준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다 지우랬지. 상현도 현준의 죽음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겉으론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지요. 회의감이 커진 미정은 스트레스를 풀러갔다가 Hey, how you doing, girl? 꺼져! What you doing? 더러운 플러팅을 당하는데 관심 없어 꺼지라고! 플러팅이 폭력으로 이어진 위험한 순간 구세주처럼 구해주는 탑급 킬러 빅. 빅은 치명적인 눈빛만 남긴 채 떠나고 한편 지시하신 일들은 다 처리했습니다. 모두 단순 실종 처리될 겁니다. 그간 국장이 된 백산의 뒤를 봐주며 널 선택한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그의 충직한 오른팔이 된 사오. 하지만 어쩐지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이는데 그 시각 청와대. 윤성철 의장 암살을 우리 쪽에서 한 짓으로 몰아가던 북쪽 주장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남북관계는 모처럼 평화를 찾았지만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면 윤성철의 암살은 누구의 짓일까요?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 중추들의 죽음이 30년 전 국내 핵개발 중추들의 죽음과 닮아 보여 묘한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정원사가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듭니다. 그리고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승희. 나야. 부다페스트 내 병원 기록인데 현준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어. 승희는 NSS도 휴직하고 현준만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떠니? 바로 그때 헝가리 병동에서 깨어난 한 남자. 현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던 것인데요. 회복됐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누구야? 당신 목숨을 구한 사람. 김현준 씨는 이 음모에 우연히 말려든 게 아닙니다. 백산이 배우의 끝이 아니라며 누군가 이익을 위해 현준을 선택했다 말하지만 이 음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보다 복수가 중요한 현준은 굳은 몸을 이끌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현준이 살아있는 걸 모르는 승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화원 일에 적성에 맞는다. 한적한 화원에서 일하며 현준을 그리워하는데 무슨 꽃이야? 아이리스. 그리스 신화에선 저승 입구에 흐르는 강 이름이 아이리스래. 저승 입구에 흐르는 강. 현준 씨가 아이리스를 좋아했거든. 늘 죽음 앞에 있는 이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걸까요? 한편 새로운 실세에 연기원 최고위원의 눈에 든 촬영은 윤성철 동지가 죽은 건 나한테 나쁜 일이 아니야. 윤성철이 움켜쥐고 있던 핵 개발의 주도권이 내 손으로 넘어왔으니까. 난 말이야, 내 손에 들어온 핵 주도권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야. 연기원 덕분에 다시 복권되고 자네의 뜻도 나와 같을 거라고 믿고 있네. 윤성철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수감됐던 선아에게 헝가리 국경을 통과할 때 찍힌 사진이야. 살기 위해선 현준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가서 잡아. 그렇게 목숨 걸고 일본까지 밀항한 현준을 쫓아가서 죽이려 하는 선화. 하지만 현준은 자신을 죽이려 한 선아를 살려주고 애쓰지 마. 그럴 마음 있었으면 진작 죽였어. 따뜻한 버터커피까지 타줍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면 먹어두는 게 좋아. 더 이상 쫓지 마. 호의는 이번뿐이야. 적을 살려준 그 호의 덕분일까요? お姉ちゃんしっかりして。 죽을 뻔한 현준도 과거의 인연인 유키를 만나 안전한 은신처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날 밤 또다시 현준을 찾아온 의지의 선화. 한번 살려줬다고 내가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 움직이지 마. 하지만 각성으로 전투력이 폭발했던 현준은 선화를 단번에 제압해버리고 와중에도 죽이진 않고 계속 죽을 챙겨주며 죽이라고. 선화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난 널 죽이러 왔어. 넌 이유가 뭐야? 뭘 위해서 이래야 돼? 목숨을 바친 조국에서도 버려진 선화는 널 죽이지 못하면 내가 갈 데가 없다고. 그럼 날 죽여.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버려진 삶도 끝까지 붙잡아준 현준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私にお手伝いできることありますか? ありがとうユキ。そこに置いといて。 현준에 대한 마음도 새로운 방향으로 싹트게 되는데 하지만 현준은 여전히 승희 생각뿐이고 이 동상엔 슬픈 전설이 있어. 무슨 전설인데요? 난 전설 같은 건 믿지 않아. 현준의 은신처를 살피던 선아는 승희의 존재와 의미를 알게 되지요. 그 일이 끝나면 네가 뭘 하든 네 뜻대로 해. 와중에 백산의 사진을 본 선아는 무슨 생각인지 한국으로 떠나는데요.
얼마 후 승희야, 너 김선아 기억해? 그 여자가 체포됐어. 백산의 자료를 가지고 미리 국한 선아는 체포되고 아무리 북한 특수요원이라고 해도 더구나 국장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승희는 곧장 휴식했던 NSS를 찾아갑니다. 이 남자 살아있나요? 모릅니다. 선아는 현준에 대해 모르는 척하지만 승희! 문 열어! 전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승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알약을 건네는데 곧이어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선화. 독극물에 발작성 심술 세동입니다. 구급차 좀 주세요. 승희가 준 알약 덕분에 구급차에 실려간 선아는 그 틈을 타 극적인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시각 일본 내각 조사실에 갇혀있는 현준. それではまた始めますか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다시 잔인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며칠 전 일본 무기 브로커를 찾아갔던 현준. 欲しい物資は何だ戦争の準備中か NSS의 비상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는 銃の引き渡しの時計さらにこの2倍や 전쟁급 암살 무기를 구매했는데 곧바로 내각 조사실에 꼰지른 브로커 덕분에 특수 형무소까지 끌려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요원 사토 에리카. スパイ暗殺やテロのためのようなものです。かなりの期間特殊教育を受けたものに違いありません。 현준의 남다른 근성과 실력을 알아보고 은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あなたを取り調べするために来たんじゃないの。私の提案を受け入れるならあなたは自由の身よ。 한편 김선아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선화. 어머니와 제 동생들 죽은 게 사실입니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아, 내 말 잘 들어. 윤성철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삶의 전부를 잃고 이마 독거니로 나중에 현준까지 끌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각 社会正義党幹事長伊藤正幸 현준은 형무소 탈출 미션을 수행 중인데 야쿠자와 결탁한 비리 정치인 이토를 암살하는 것이었죠. 我々の代わりにあなたを自由にしてあげるわ 붉은 악마의 탈을 쓰고 공연하는 현준. 자연스러운 쇼맨십으로 이토를 터치하고 완벽한 공연 후 뒷방으로 오는데 여기서 빛을 발하는 저격 포인트. 현준은 깔끔하게 미션 클리어하지만 聞いてませんそんな話 이미 배신에 익숙해진 현준은 재빨리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유키 どこ行ってたの 애타게 기다린 현준을 반기는 유키. 毎日つけてるんだよヒョンジお兄ちゃんのこと考えながらお兄ち 그 시각 현준을 애타게 찾는 또 다른 여자들. 선아가 현준의 생사를 알 거라 생각한 승희는 일부러 탈출을 돕고 쫓아온 것이었는데
현준 씨 찾고 있는 거 맞죠? 바로 그때 남북 최충의 요원들의 치열한 격전. 총을 되찾은 선화가 먼저 물러서는데 순간 튀어나와 총질하는 사우. 김선아 죽이면 현준 씨 못 찾아. 현준이 죽었어. 틀림없이 살아있어. 사우가 이렇게 회방이나 놓는 시각. 北朝鮮の車両3台が軍事境界線を越え関空に進行中です。一度も検問を行っておりません。召喚機での合意がない以上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だ。 청와대는 북한과 은밀한 만남을 추진하는데요.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undergoing secret movement with the North Koreans. Allies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have been informed. 전달받지 못한 건 NSS도 마찬가지. 미등록 번호판인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쓰는 거. 지금 하는 조사 전부 중단해. 아직 윤석철 사망에 의심을 품은 대통령은 NSS가 배제된 거 헝가리 사건 때문입니까? NSS를 배제한 채 영기훈을 만납니다. 북한이 핵개발과 내정에 문제가 있는 틈을 타 통일에 대한 딥토크 좀 해보려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핵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국의 16기의 경수로와 4기의 중수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로시마급 핵탄두 5,500개를 생산할 수가 있죠.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국제적 고립과 내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김 위원장도 터킹 의사를 보이는데 지도자 동지께서는 남쪽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모양이야.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조선 의도대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북한이 의리되는 건 볼 수 없는 촬영. 맡겨주십시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막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行かれた奴が現れました。上野。 그 사이 현주는 통수친 브로커를 찾아가고 마침내 복수를 위한 무기와 身分証は韓国に行く手は別にあるぞ。考えたね。一週間だけ待て。 한국으로 갈 밀항선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같은 일본에서 서로를 그리는 승희와 현준. 손끝에 스치며 울고 또 울어요. いらっしゃいませ。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この女性の方さっき来られた気がするんだけど 혹시나 싶어 몇 달 만에 생태눈 떠보지만 돌아오는 건 승희는 죽었다는 체념뿐. 며칠 후 드디어 한국행 밀항선을 타는 현준. 복수를 코앞에 둔 그때 끔찍한 참변을 당한 유키의 가족들. 유키, どうしたんだ 유키? 물건만 가지고 오면 이는 무사할 거다. 홍승용한테 받은 USB. 또 탑급 킬러 빅의 지시였고 현주는 유키를 구하기 위해 곧바로 빅을 만나러 가는데 유키에게 폭탄까지 달아둔 치졸한 빅. 멈춰. USB. 애부터 보내. 어쩔 수 없이 USB를 던져준 현주는 패스워드 SH0615 페이크 폭탄을 터뜨리고 그 사이 유키를 안고 몸을 던지는데
차에 타자마자 폭탄부터 제거하고 여기 뭐 하다 가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연쇄살인마다운 광기로 쫓아오는 빅. 간신히 따돌리는데 성공하지만 여기 날 잡아. 여기. 유키는 이미 영원히 잠들어버린 후였죠. 그렇게 유키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받아둬요. くれるのありがとう綺麗 유키를 죽게 한 USB의 정체를 깨닫는 현준. 결국 승희에 이어 유키까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마침 현준을 찾아낸 선화가 곁을 지켜줍니다. 한편 북쪽에서 손님이 왔던 거 알고 있지? 또 낚시터에서 가오잡고 있는 백산. 이렇게 중요한 남북 문제에 NSS가 배제된 건 전례가 없던 일이지. 대통령의 신뢰를 잃자 똥줄이 탄 백산은 최승희 말이야. 아끼던 요원인 승희라도 복귀시키려 하고 현준이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믿게 만들어. 오늘도 큰 깨달음을 얻는 사우. 그날 밤 과학수사실장 형규의 지문을 딴 사우는 보안실에서 어떤 자료들을 카피하는데 다음날 전에 없던 비행기 사고의 자료가 뜨고 현준의 신체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체 정보. 사오가 놓은 덫에 제대로 걸려든 정의는 승희야, 곧바로 승희를 찾아갑니다. 현준 씨에 대한 감정 그만 끝내버리라고.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정의는 승희가 이제 그만 아프길 바라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한 승희는 더욱 무너져버리고 마는데 며칠 후 승희의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러 간 팀원들은 승희야, 벌써 자는 거야? 승희야, 정신 차려봐 승희야. 쓰러져 있는 승희를 발견하고 승희야! 빨리 구름 잡으러! 탈수 증상으로 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음을 전폐해 탈수까지 와버린 승희를 보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뒤늦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현준이라면 어땠을까? 그 자식이나. 그 시각 현준은 선화에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는데 시작은 홍승룡의 망명이었어. 하지만 얼마 후 홍승룡이 피살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단독 임무가 있어. 홍승룡과 윤성철이 죽은 과정과 공정을 공개했어. 그런데 도주 중에 승희가 죽었어. 승희의 죽음까지 낱낱이 들은 선화는 이 남자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요.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홍승룡의 죽음은 북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둘째, 윤성철 위원장의 죽음인데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위원장이 남쪽 요원에게 암살당했는데 서둘러 그 사건을 덮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죽은 그분, 그때 차량 폭발도 북쪽에서 한 게 아니에요. 현준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선화는 차마 승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지만 홍승룡, 윤성철 죽음 뒤에 누가 있는지, 왜 현준 씨가 선택되었고 왜 버림받았는지 그 많은 의문의 실마리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뛰어난 통찰력으로 현준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꽁꽁 잠겨있는 철통보안 USB. 그래도 야근으로 축적된 동지의 덕에 왜 내 곁에 남아있는 거야? 죽이고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 너무 늦었어요. 돌아가게. 늦다니.
선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내 나이 18에 호위총국 예비요원으로 선발됐어요. 사람을 하나 둘씩 죽이고 결국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호위총국 정예요원이 됐죠. 그 지옥 같은 훈련을 버틴 이유는 가족이었지만 나 때문에 모두 죽었어요. 삶의 이유를 잃고 혼자가 된 선아를 보며 현주는 자신을 보는 듯한 동질감을 느끼지요. 그때 암호가 풀렸어요. 암호가 풀리며 드러나는 아이리스라는 조직. 열렬히 죽이고 싶던 얼굴도 나타나는데 그 순간 피신처를 급습하는 일본 내각 조사실 요원들. 하지만 그 사이 빠져나간 현준과 선화. 미치게 맛이다.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고 현주는 자신을 구해줬던 남자에게 연락하는데 아이리스가 뭡니까? 홍승용에게 받은 파일을 해놓겠군요. 아이리스는 국가 분쟁과 군비 확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조직이지. 아이리스는 오직 이익만을 위해 국가 분쟁을 유도하는 극악한 세계 조직이었죠.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고 그리고 버린 것이요. 그 시각 사오는 일본에서 신원조회 요청을 한 한국인의 영상을 보게 되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현준의 모습이었죠. 오금이 절해버린 사오는 CD를 숨기고 백산에게 황급히 보고하러 가는데 들어와. 마침 잘 왔군. 최승이 오늘부로 복귀할 거야. 이제야 슬픔을 이겨낸 승희 때문에라도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는 절대 살아있어선 안 될 존재였죠. 하지만 멀쩡히 살아서 각성을 끝내고 전투태세에 돌입한 현준. 선화를 시켜 촬영까지 불러내는데 얼마 후 중국에서 출항하는 국내 원양어선. 자, 5분 후에 출항한다. 난데없이 들이닥치는 공안 경찰들. 在全面将准这一线就病毒感染报告。什么? 갑자기 코로나 분위기 연출하더니 都来了吗？是，都来了。什么？ 현준과 함께 배를 갈취해버립니다. 사실 공안 경찰들은 북한 해외 조직원이었고 내 명령을 벌써 잊은 거야?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현준은 그들과 함께 한국으로 밀항하기 위해 차량에게 접근한 곳이었죠. 날 이용하고 날 버린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다. 널 어떻게 믿나? 목숨을 내놓으면 믿을 수 있겠나? 현준은 목숨까지 거는 배포를 보이고 소속과 이름 NSS 테트라팀 요원 김현주. 윤성철 의장 암살 임무는 NSS로부터 하달된 것인가? 1단계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거쳐 그렇게 알고 임무 수행을 했지만 결과는 아닌 것 같았다. 복수의 대상은? 백산. 날 이용하고 버린 대한민국. 우리 호위부에서 파악한 남조선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야. 네가 제거해라. 2단계 국정원 요원 암살까지 통과한 후에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팀장 강도철과 선원으로 위장한 현주는 근데 여긴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선원들이 많이 안 보이네. 안기남이라고 내 해양고 친구 금마가 입에 탔는데. 안기남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열이 한 40도가 넘어갔었어요. 괜찮습니까? 발빠른 기치로 해양경찰의 검문을 통과해 하역 작업 시작하세요. 창고에 숨겨둔 선원들과 참치에 숨겨둔 무기들을 감추는 데 성공하고 이어진 입국 심사도 미리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해커 덕분에 깔끔하게 슈퍼패스.
CCTV 데이터 삭제 완료. 화물 차량에 몸을 숨긴 후 국내 팀과 합류하여 작전 본부로 향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테러팀이 완성된 것도 모른 채 프로포즈 하시는 거세요? 승희에게 고백각이나 세우고 있는 사오.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게 해주는 펜던트입니다. 아 좋다 좋아 계속 말아. 죄승이 복귀 신고하겠습니다. 사실 승희는 아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을 뿐 나는 심장이 없어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여전히 현준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고 고마워. 사오씨 덕분에 나 많이 편해졌고. 사오에게는 계속 내 친구 돼줄 거지? 명백한 친구라고 못 박아버리지요. 그런데 팀장님, MT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작되는 코드레드. 국정원 블랙 요원이 상해에서 살해됐다. 입수 루트는 각각 다르지만 한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 시도 예정. 이제야 테러팀의 침입을 알게 된 NSS는 부상항으로 입항한 원양어선이 무장 집단에게 납치됐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황급히 그들의 족적을 쫓아보지만 항만 내 모든 CCTV 녹화본을 확인했지만 남은 게 없습니다. 이미 모든 CCTV가 지워져 있고 저기도 확인했어? 남은 거라곤 저화질 개인 CCTV 뿐이었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찍힌 CCTV 화면입니다. 하지만 오랜 절친의 직감일까요? 현준의 실루엣만 보고도 심장이 덜컹하는 사우. 알아볼 수도 없는데 용의자들이 입국한 건 확실하고 테러 용의자들이 왜 들어왔는지 뭘 노리는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찾아내. 이렇게 NSS가 현준을 추적하는 시각. 이거 좀 봐. 열리지 않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 뭔가 특별한 암호에 걸린 것 같아. 현준도 무언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4kB짜리 암호 코드네. 여기서 못 풀어? 홍승용이 준 USB의 중요한 파일을 풀려면 NSS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 근데 이게 뭔데? NSS 시스템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파일을 열 수 있을 줄. 현준은 곧장 사오와 지내던 숙소로 향하고 USB에 잠긴 파일부터 열어보는데 빛의 속도로 경고를 감지하는 사오의 서버. 진사오 선배 지금 부산 내려가 있는 거 맞죠? 누구죠? 사오 선배 집에 있는 이 사람은? 눈치챈 것 같아요. 저희 메인 서버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보안팀에 연락해. 승희는 당장 보안팀을 이끌고 출동하는데 안 되겠어요. 다음에 더 이상 기분 없어. 현재 상황. 접속 중이에요. 아직 집 안에 있어요. 마침내 운명적 재회를 하게 된 그 순간 간발의 차로 탈출해버린 현준. 열리지 않는 폴더에 들어있던 건 파일이 아니라 파일이 보관된 위치였어요. NSSB 300-300-1. 드디어 진실의 상자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되죠. 백산 보급장 스토리지. 그런데 네 집에 침투했던 2인조 말이야. 뭔데요? 현준일지도 몰라. 방금 현준 씨라고 했어요? 열리라는 오영규 실장 덕에 꼬리가 밟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격 DB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74% 이상 일치한다고 나온 게 바로 이 김현준이야. 기껏 다잡았던 마음이 흔들리는 승희. 74% 가지고 현준일 거라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여기 현준이를 잇느라 힘들었던 사람 많습니다. 실장님 선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그날 밤 사우도 현준이 남기고 간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뭐야? 아니야 뭐. 디데이. 끝났습니다. VIP 이용 경로. 경찰의 예상 배치도. 작전 개시한다. 테러팀이 작전을 개시하자마자 찾았어요. 테러팀의 작전 본부를 찾아내는 NSS. 빨리 전술팀 출동시켜. 진입. 다 때려 죽일 기세로 가차없이 들이닥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본부엔 아무도 없고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타겟처럼 남아있는 미국 국무장관의 사진.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어딘지는 알 것 같습니다. 테러 목표는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담장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목표는 회담장이 아니다. 보란듯이 목표를 뒤엎는 강도철. NSS다. 사실 테러팀은 일부러 NSS를 유인하고 따라서 NSS는 전투인력 공백 상태가 된다. 가짜 타겟으로 전력이 쏠리도록 한 것이었죠. 지금 NSS를 장악하는 것은 너의 복수 대상인 백산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한다면 약속한 대로 복수할 기회는 반드시 주겠다. NSS에 침입하는 이유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지만 차라리 잘 됐어. 아직 풀지 못한 백산 부국장에 대한 파일을 열어볼 마지막 기회. 현주는 비밀이 담긴 백산 스토리지만 생각하며 출발한다. 테러팀과 함께 NSS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나야. 테러 목표를 알아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백산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목표가 파악됐어. 목표는 미 국무장관이야. 넌 회사로 들어가서 현장 지원해. 현장을 지키라고 승희를 NSS로 돌려보냈는데요. 폐기물수가 나왔습니다. 이미 청소업체로 위장하고 잠입한 테러팀. NSS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엘리베이터뿐이야. 우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강도철은 생체 인식이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아닌 보여줘. 다른 방법으로 진입할 거라 말하는데 따라와. 그 방법은 바로 일부러 폭탄을 터뜨려 화재 경보를 울리고 저쪽 체크해. 저거 뭐야? 비상금 올리고 빨리 상황실 보고해. 모든 통신을 차단한 후 상황실과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경보가 해제됐어요. 보안팀부터 끌어내려 사살하는 것이었죠. 메인 화면에 전체 CCTV 화면 띄워봐. 참치 뱃속에 숨겨온 중화기 화력을 뽐내며 압도적인 기세로 몰아붙이는 테러팀. 곧이어 NSS에 도착한 승희가 시체를 발견하고 뒤늦게 위기를 파악한 상황실도 대피하는데 뭐해 빨리 안 나가고. 서버를 그냥 두고 나갈 순 없잖아요. 기어이 상황실까지 밀려들어온 테러팀. 다들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진 않겠다. 하지만 불굴의 양미정은 기어코 어떤 작업을 실행시킵니다. 한편 정상회담을 위한 실사단에 낑겨온 철영.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체불명의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데 검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핵폭탄의 핵심인 통과시켜. 농축 우라늄이었죠. 와중에 그리웠던 동료들을 다시 만난 현주는 승희와의 기억도 생생히 떠오르고 김현준 씨에 대해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배우나 한번 해봐요. 임무에 따라 때론 배우가 되기도 하죠. 굳게 다잡았던 마음이 다시 저려오는데 파일은 언제 올 거예요? 백산 스토리지로 접근하려면 지문 인식이 필요해. 상황 봐서 지문부터 제출할 거야. 흔들리는 현준을 눈치챈 선원은 승희가 살아있는 증거를 잽싸게 숨겨버리죠. 그런데 이때 작업 중에 서버가 다운됐어. 누군가 트랩을 걸어놨어. 너지? 아까 먼지 타고 있었잖아. 미정이 걸어놓은 트랩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고 서버 열어. 승인함 없인 못 풀어요. 암호를 말해. 여긴 그 정도 보안 레벨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야. 저 중에 승인함을 가진 사람이 없어. 서버를 살리지 않으면 R&D 룸 안에 있는 보관실을 열 수가 없어. R&D 룸? 현주는 서버를 살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NSS 건물 전체를 폐쇄합니다. 이제 1시간 동안은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해.
R&D룸 보관시설에서 뭘 꺼내려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개무시하는 강도철. 그 사이 건물 깊이 들어온 승희는 제발. 진사옵니다. 유선선을 살려내는데 성공하고 팀장님은 괜찮은 겁니까? 누군가 외부와 통신을 하고 있어요. 어디야? 한층 아래 서쪽 구역이요. 지금 빨리 오. 사우가 황급히 지원부대를 끌고 돌아가는데 그 순간 오영규 실장을 위해 몸을 날리는 승희. 극강의 전투력으로 거대한 장정을 해치우고 시장 괜찮으세요? 시장님 구조 요청했으니까 곧 지원팀이 올 거예요. 용기 있게 테러팀을 찾아 나서는데요. 결국 R&D룸에 있는 보관실에 온 테러팀은 저기요. 됐어요. 요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 어떤 금고를 여는데 이 수상한 장치는 대체 무엇일까요? 차량이 회심의 미소를 짓던 그 시각, 백산의 스토리지로 전진하는 현준, 그리고 현준의 뒤를 쫓는 승희. 선아가 둘의 재회를 막으러 쫓아가는데 마침내 백산의 비밀 자료를 빼낸 순간 꼼짝 마.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총 버려. 한땐 삶의 이유였던,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꼼짝 마. 총 버려. 꿈만 같은 승희를 보며 현주는 곧바로 목숨을 던지는데